안녕하세요. 펜타스과학의 원장 김기환입니다. 겨울방학 중3 예비 중3 과정을 프로그램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어머님들 모시고 같이 이렇게 천천히 이야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러면 되게 좋은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어서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가 좀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그냥 찾아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 예약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학교 3학년 과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또 과학을 갖다가 지금 뭐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많이 공부했던 친구들도 있고 할 테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해나갈까, 그 부분을 좀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볼게요. 중학교 3학년 과정이 들어가기 전에 아직까지 뭐 문과, 이과를 갖다가 이렇게 딱 명확하게 이제 나누지 못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문과하고 이과는 지금 문이과 통합반이라 그래서 같이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문과, 이과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나누어지죠.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문과하고 이과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수능 선택 교과에서부터 달라지죠. 국어, 영어, 수학에다가 사회교과 두 개를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문과고, 이과는 국어와 영어, 수학에다가 과학교과, 이제 물화, 생지 중에서 선택을 이제 두 개를 하는 거예요. 수능 볼 때. 그래서 요걸 이제 수능을 보게 되죠. 이 중에서 이제 영어나 한국사가 이제 절대평가니까 이제 대학에서는 우리 정시에서는 이제 합격의 당락에 뭐 크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영어 교과가. 이제 오히려 이제 국수탐 해가지고 이제 세계 교과가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좀 충격을 좀 많이 받죠. 이게 반영 비율 같은 경우를 잠깐 보면 이제 수학의 반영 비율이 문과 이과 할 거 없이 제일 높아요. 한 40% 되니까 제일 높습니다. 높고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를 합쳐서 대략 한 40에서부터 한 45% 정도 선까지 이렇게 나와요. 많으면 이 정도 나오고, 사탐 교과는 15% 내외 정도 반영하는 게 문과예요. 그러니까 문과는 국영수 위주로 잘해야 돼요. 국영수. 국영수를 잘하는 친구들이 문과예요. 이제 사탐은 거의 대부분 다 맞아야 돼요. 그냥 다 맞으면 돼요. 근데 비해서 이제 이과는 이제 그게 아니고, 이과는 국어 영어의 반영 비율이 얘는 한 25%에서부터 한 35% 사이 이렇게 되죠. 과탐이 단독적으로 25%에서 35% 사이예요. 단독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 수학과학을 이렇게 합치면 많은 대학이 70에서 75%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과는 역시 뭐가 중요해요? 수학과학이 진짜 중요하죠. 수학과학의 반영 비율이 그만큼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학만큼 과학이 비중이 커요. 수학만큼 과학이 비중이 큽니다. 뭐 성대, 한양대 같은 경우 35, 35 이렇게 반영하니까 똑같이 반영하거든요. 반영 비율이 똑같죠. 연대도 40%, 35%, 5%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 정도로 과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과학을 갖다가 등한시했다가는 아마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이과로 가기가 많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과학 공부를 좀 많이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수능을 볼 때도 수학 같은 경우는 수능 볼 때 30문항 보게 되죠. 요거 100분에 봐야 돼요. 100분에. 마킹까지 끝내는 게 이제 100분이고, 과학은 한 과목당 대략 20문항 보죠. 20문항 보고, 요거 3분의 2니까 얘도 3분의 2 주면 한 60분 내외 주면 좋은데, 이거 30분밖에 안 줘요. 30분. 그러니까 과학 시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20문항을 30분에 푸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수능에서. 운전면허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힘들다고요. 제일 마지막 교시에 본다고, 과탐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집중력을 갖다가 최대한 발휘해야 되는 교과가 제일 마지막에 있으니까 보통 연습이 많이 되어 있고 반복이 되어 있지 않으면 끝까지 문제 보지도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1등급 맞는 친구들이 대략 15문항을 한 10분 컷으로 푼다고 기억을 하세요. 15개 10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 1등급 안 나와요. 그냥. 죽어도 안 나와요. 무조건 15문항을 10분 안에 풀어야 되고,
킬러 단원의 킬러 문제가 2문제 나오고 준 킬러가 3문제 나오거든요. 과탐 무조건. 뭐라든지 다 그래요. 킬러 2개, 준 킬러 3개를 갖다가 18분 안에 끊어야 돼요. 이렇게. 어렵죠. 이렇게 끊어야 되고 2분 마킹하고. 이렇게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반복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지 않으면 사실은 과학은 점수가 잘 나오지 않고요. 예전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 공부할 때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다. 이제 과학이 문제가 되게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점수가 안 올라가는 교과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신경을 좀 쓰셨으면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이과로 가는 친구들인 경우에 이제 문과 친구들은 뭐 크게 상관은 없고요. 자,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내신반과 선행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내신반은 여태까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학교 내신을 위주로 해서 차분히 공부했던 친구들, 이제 국영수 위주로만 공부해서 과학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본 친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또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학원을 다니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과탐을 아직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되니까 이제 조금 걱정이 되죠. 문과 쪽보다는 이과 쪽에 이제 우리나라는 직업군의 한 80%가 이과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문과보다는 취업률이 훨씬 더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과로 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도 선행을 안 해놨기 때문에 이제 불안하시니까 이제 선행들을 이제 막 시작을 하시는데 그렇게 바로 시작을 못 해요. 그러니까 내신반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던 친구들, 과학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친구들인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내신반을 갖다가 그냥 듣는 거를 갖다 저는 추천을 해요. 무리를 하지 말고 일단은 1학기 과정은 학교 내신을 갖다가 좀 잘 보면서 과학에 자신감을 좀 얻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자신감이 없으면 사실은 자신감을 늘 높여야 돼요. 무조건 이거 숙제예요, 숙제 그냥 무조건. 과학이 어렵다, 수학이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 보자마자 그냥 내가 이걸 어떻게 풀지? 라고 먼저 지레 겁을 먹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자신감을 갖다 빨리 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을 100점 한번 맞아야 돼요. 적어도 100점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래도 95점 이상 맞아야 과학 그거 별거 아니네 라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 이과 보내죠. 그래서 과학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일단은 과학에 자신감을 올려주기 위해서 한 학기 동안은 내신 준비를 해라.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이제 과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행반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아마 선행 과정으로 쭉 공부를 했던 중학교 과정이 좀 끝나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일부 이제 학교 시험은 되게 수월하니까 학교 시험은 내신 공부할 때만 좀 집중을 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선행을 계속 해 나갈 거예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선행반을 들어오면 돼요. 이제 선행반이 고등학교 1학년에 배우는 게 이제 통합과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고2 수능 과정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원과목들이에요.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이렇게 돼 있는 거 원과목들인데 많은 어머님들이 통합과학이 중등부의 연장선쯤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통합과학은 이걸로 문이과 공통으로 수능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문과이과 구별 없이 그냥 같이 수능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옛날에 그 공통과학 시험 보는 것처럼. 근데 공통과학보다 얘가 더 많이 어렵습니다. 한 2배 어려워요. 통합과학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공통과학 내용보다는. 이걸로 수능을 보려고 했기 때문에 교과를 만들 때부터 원과목을 뽑아서 만든 거예요.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내용을 갖다가 뽑아서 1분 2 내용도 이렇게 들어가요. 1분 2 내용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전체 26개의 소단원으로 만들어 놓은 게 통합과학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전체 과정을 다 보려면 되게 오래 걸리죠. 26개나 되기 때문에 다 보려면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이제 물리의 3개 영역, 화학의 3개, 생명 지구과학의 2개씩이 어려운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걸 테마 특강반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따로 중요 부분만 10주 과정으로 진행하는 강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의 중요 부분만 발표를 했어요. 16개 과정은 뭐냐면 뭐 환경 파트, 신소재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전부 뭐 생태계 이런 파트들 있죠. 그런 파트들이 쭉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과정을 갖다가 이제 먼저 좀 공부를 해주기를 통합과학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원과목을 공부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해되세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만한 기간 동안에 내가 공부를 할 거예요. 같은 기간에. 이때 원 과목을 먼저 하고 뒤에 쉬운 통합을 하려고 어머님들이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려운 걸 먼저 공부해 놓고 나중에 쉬운 걸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공부할 때 잘하면 괜찮은데 못하면 전부 다 과학 던져버려요. 안 해요, 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같은 기간을 공부할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어차피 공부할 거 통합과학의 기본적인 내용은 원 과목에서 발췌한 거니 요거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원선행하면 어차피 똑같은 기간에 같은 양 나가잖아요. 이게 더 수월하고 더 일리에 맞죠. 근데 자꾸 이 통합을 건너뛰려고 어머님들이 많이 생각을 하셔서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과학을 하고 원을 해라. 여러 번 볼 필요는 없어요. 얘를 여러 번 볼 거예요. 원 과목을 여러 번 볼 거예요. 근데 통합을 한 친구와 안 한 친구는 원에서 이해 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요. 그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원은 좀 천천히 공부를 좀 시켰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선행 강좌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표상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수업은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저희 학원 원선행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스텝별로 나눠져 있어요.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스텝 1반이 있고 스텝 2반이 있고 스텝 3반까지 있어요. 요까지 있어요. 자, 요 중에서 이제 스텝 1반은 요거는 기본 개념을 위주로 해서 나가는 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물리 화학 중심의 개념 강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10주 과정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겨울에 이게 10주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12월 28일부터가 저희가 개강이어서 3월 첫 주에 끝나요. 첫 주까지 해서 전체 10주 과정으로 이제 보는 강좌고 스텝 2 강좌는 요거는 기본 개념반인 스텝 1을 갖다가 한 번, 두 번 이상 한 친구들인 경우에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개념 설명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간단하게 합니다. 한 30분 정도 하고 나머지 전부 다 문제풀이 위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얘도 10주 과정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스텝 3반 같은 경우는 조금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건 고2 정규반인데 얘는 고유 정규반이에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원과목 이제 시험을 이때부터 이제 실제로 보게 되는데 이때는 수능 기출 문제, 그죠? 그 다음에 평가원에서 보는 문제, 모의고사죠. 그 다음에 시도 교육청에서 보는 교육청 모의고사. 이런 문제들 위주로만 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위주로만. 왜냐하면 얘를 변형해서 학교의 기출 문제 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 수학과학은 이미 내신 문제가 수능 문제하고 똑같이 변형해서 낸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내신을 따로 공부하고 수능을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공부를 합니다. 이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문제도 수능 문제를 변형해서 내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못 풀면 학교 기출 제대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풀기 전에 고등학교 2학년 전까지 요 과정을 한 번 듣는 것보다는 두 번 뭐 이렇게 이상 듣는 편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훨씬 더 수월하게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이 좀 나눠져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합과학까지 끝난 친구들인 경우에는 요거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뭐 경시나 뭐 이런 거 준비했던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뭐 스텝 2반 들어와가지고 문제풀이 하면서 이제 워밍업 하는 경우 이렇게 좀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 반복시키는 거죠. 이렇게 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선행할 때 물리를 먼저 하고 화학을 나중에 할까요? 화학을 먼저 하고 물리를 나중에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질문하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물리 공부하고 얘 안 한 다음에 다시 얘 안 하고 물리 공부, 저 화학 공부할 때 얘 다 잊어버려요. 다시 이거 한 번 더 해야지 하고 할 때 얘 안 하고 얘 하면 얘 또 잊어버리고. 그럼 결론적으로 얘 둘 중에서 하나는 막 절름발이처럼 뭐 하나는 잘 되는데 하나는 안 되고 막 이런 엉망이 돼 버리거든요. 이렇게 준비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준비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요거랑 요거랑 동시에 같이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같이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 학원 시간표 자체가 하루에 나와서 물리 2시간, 화학 2시간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연달아서 수업을 갖다가 하루에 딱 들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스텝 1 강좌 그냥 뚝 듣고 스텝 2 강좌 또 한번 쭉 듣고 이런 식으로
물리화학을 동시에 이렇게 진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스텝 2까지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에 보면 유전 파트나 이런 것들은 특강이 있거든요. 여름방학 때. 그러니까 유전 특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중심으로 해가지고 들어놓으면 생명과학도 이제 뭐 거의 대부분이 다 유전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전만 기본적으로 몇 번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과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학원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또 내원하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다시 한번 쭉 설명을 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